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양파 있잖아요. 그 동그란 양파 한 알에 사실은 농민들의 눈물이랑 또 엄청난 경제 논리가 숨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평범해 보이는 채소, 양파가 일으킨 한국 양파 위기에 대해서 그 속사정을 한 겹 한 겹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정책이 우리 농업을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 생존권을 지키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바로 전국 양파 생산자 협회의 목소리입니다. 정말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땀 흘려 키운 양파를 수확하는 기쁨 대신에 왜 이분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이렇게 외쳐야만 했을까요? 그 심각성이 바로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한국 양파 시장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저랑 같이 한번 풀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농민들의 위기입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땀의 대가가 비주로 돌아오게 됐는지 가격 붕괴 현장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50%.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뭐냐면요. 최근에 양파 가격이 생산 원가의 반토막이 났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산지 가격이 킬로그램당 한 7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농민들이 최소한 본전이라도 찾으려면 1,200원에서 1,300원은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비의 절반도 못 받는 거죠. 이건 뭐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 가격이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걸까요? 농민들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딱 한 가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 정책이죠. 논쟁의 한가운데 있는 그 정책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저율 관세 할당, 영어로는 TLQ라고 부르는 제도인데요. 이게 뭐냐면 원리는 간단해요. 이만큼까지는 낮은 관세로 수입을 허용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 양을 넘어가면 115%라는 아주 높은 관세를 매겨서 국내 농가를 보호하겠다. 뭐 이런 취지죠.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농민들은 바로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허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수입업자들이 실제 가격보다 훨씬 싸게 신고하는 꼼수를 부려서 높은 관세를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보호장치가 있으나 마나한 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주장이 더 와 닿으실 겁니다. TRQ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민간 수입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2022년에 약 7만 톤이었던 게 불과 몇 년 사이에 거의 2배인 13만 5천 톤까지 늘어났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량이 시장에 확 쏟아져 들어오니까 국내 양파 가격이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이걸 그냥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또 다른 중요한 흐름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시장의 선택입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나라 양파 시장이 사실상 두 개로 나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왼쪽은 저나 여러분 같은 일반 가정 소비자들입니다. 우린 아무래도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을 더 찾게 되죠. 하지만 오른쪽, 식당이나 급식업체 같은 대량 구매자, 이른바 클손들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분들에게는 맛이나 안전성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가공하기 얼마나 편한가거든요. 크기가 일정하고 단단해서 기계로 껍질을 깔 때 버려지는 부분이 적은 수입산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파 논쟁이 단순히 농민들의 경제적인 문제에서 그치질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 그러니까 우리 건강과 바로 연결되는 더 심각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잔류 농약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안전기준을 어긴 수입 양파들이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었던 거죠. 작년에만 5건, 무려 144톤이나 되는 양파가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기되거나 다시 돌려보내졌다고 합니다. 검역에서 걸렀으니 다행이라고만 생각해야 할까요?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5배. 이게 뭐냐면 지난 1월 평택항으로 들어온 중국산 양파에서 티아메톡삼이라는 살충제 성분이 허용 기준치의 무려 5배나 검출됐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전해 8월에는 똑같은 농약 성분이 기준치의 무려 12배를 초과해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구조적인 문제고 우리한테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당장 급한 불부터 꺼달라는 농민들의 외침, 그리고 애초에 불이 잘 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장기적인 개혁의 목소리. 이 두 가지 해법을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농민들의 요구는 아주 명확하고 즉각적입니다. 첫째, 구목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해달라. 둘째, 가격 속여서 신고하는 꼼수, 이거 철저히 단속해달라. 그리고 국내에선 농협과 계약 재배를 늘려서 최소한의 안정망을 만들고 이웃나라 일본처럼 통관 절차 자체를 훨씬 까다롭게 만들어서 무분별한 수입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부 조치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선 곳도 있습니다. 바로 경남 함양의 사례인데요. 함양은 누구 탓을 하기보다는 우리 농법의 체질 자체를 한번 바꿔보자는 혁신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함양 모델이 성공한 비결은 바로 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 첫째, 최첨단 저온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수확철 한때만 팔던 방식에서 벗어나 1년 내내 꾸준히 양파를 공급할 수 있게 됐고요. 둘째,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과 직접 계약을 맺어서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 재배와 기계화를 통해서 품질을 균일하게 만들었어요. 이걸로 가공 편의성을 따지는 큰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거죠. 말 그대로 수입상과 정면 승부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길러낸 겁니다. 자, 지금까지 농민들의 위기에서부터 정책의 문제점, 시장의 변화와 건강 문제, 그리고 해결책까지 양파를 둘러싼 이 복잡한 여정을 쭉 함께 달려왔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나의 이야기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트에서 무심코 손에 드는 그 양파 한 알에는요, 한 농부의 1년치 땀과 노력이, 정부의 깊은 고민이, 시장의 냉정한 논리가,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 문제까지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그저 채소 하나를 고르는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 농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하나의 투표일까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 양파를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